한국에도 수년 전 방문해서 유명하며 영국, 미국의 각종 예능에도 출연한 고든 램지 셰프의 근황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든 램지는 헬스 키친이라는 예능으로 유명하고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각종 밈으로 공유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램지는 정작 가정에서는 딸 바보로 딸의 짓궂은 장난에 속절없이 당하는 착한 아빠이기도 하고 레스토랑 메이크오버 시리즈를 방송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을 돕는 자상한 이미지도 선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골목 식당의 원조격으로 램지가 실패한 레스토랑을 찾아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램지는 한식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헬스키친5에서는 한국인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는데 당시 뉴욕에서 아리랑 하우스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딸인 차지연 씨는 한식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램지는 차지연 씨의 요리를 보고 극찬하며 조리복을 가져가라고 좋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다만 당시 차지연 씨는 부상을 당해 중도에 팀에서 자진 하차하는 안타까움을 보였는데요. 램지도 미국의 프로그램에서 한식은 만나보기 어렵고 자네는 매우 훌륭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그 후 램지는 한국에도 방문해 카스 맥주 광고에 출연하면서 뜻밖이라는 평가도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대부분 한국인들은 한국 맥주가 맛이 없다는 생각에 램지가 돈에 영혼을 팔았다는 등 비판을 가했지만 램지는 한국 음식에 잘 어울리는 것은 한국 맥주라며 한국 맥주가 맛있다고 거침없는 언변을 토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도 방문해 김밥과 떡볶이를 시식하는 등 그의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모인 것이죠. 양세형의 쇼터뷰에도 출연해서 램지는 한식에는 진정성이 들어가서 더욱 맛있다고 했으며 한밤에도 출연해 산낙지와 육회를 먹으며 좋은 음식이 뭔지 알고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15분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탑셰프 램지라도 15분 요리한다는 것은 반복된 연습이 없이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줬고 인간적으로 조리에 실수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레시피만큼은 맛있었는지 승부에서는 이겼습니다. 영국에서 요리 프로그램의 대중화와 인기를 이끌어낸 것은 제이미 올리버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셰프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갖추며 이름을 알린 것은 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램지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고 그 이후에 요리 프로그램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방송에서는 절반이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먹는 데에는 진심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2017년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것이 단순히 맥주 광고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 시장 개척인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램지는 다소 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최근 2년간의 코로나 상황은 더욱더 램지의 레스토랑 네트워크에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램지는 코로나가 델타 변이가 절정이었던 202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엄청난 손해를 보았는데요. 그가 하루 동안 취소된 예약권은 약 1000만 파운드로 156억 원에 달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델타 변이가 창궐했고 보리스 총리는 긴급 발표를 통해 영국 도시를 봉쇄한 바 있습니다. BBC에 출연한 램지는 2020년은 내 28년 경력 중에 가장 힘든 해였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가 나간 것은 많은 영국인들이 램지도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스타 셰프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돈이 있을 텐데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판했는데 램지는 이에 대해 상처받았다. 올해 매출은 900억 원이 감소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이걸 어떻게 버틸 수 있나 라면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램지의 사업체는 누가 투자를 한 법인 사업체가 아닌 램지의 개인 사업체로 주주는 램지 혼자입니다. 램지는 당신은 성공했는데 코로나19로 상처받을 일도 없지 않냐는데 진절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램지는 앞으로 레스토랑 운영 방침이 매우 보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램지는 당시 BBC 인터뷰에서 앞으로 큰 수익보다 레스토랑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면서 코로나 시대에는 레스토랑의 공격적인 투자가 사실상 어려울 것임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램지가 한국의 아시아 최초로 그 햄버거 레스토랑을 런칭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작년 5천만 파운드, 900억 원의 매출 감소에 올해는 매우 보수적인 경영을 할 것이라 전망한 램지가 한국에 레스토랑을 냈다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매체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는 모습인데요. 램지의 레스토랑은 다름 아닌 햄버거를 중심으로 다루는 고든 램지 버거로 전세계 4번째입니다. 영국 런던, 시카고, 라스베가스에 이어 4번째로 선보이며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7월 복수의 매체는 잠실 롯데월드몰에 아시아 최초의 램지버거가 오픈함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7월에 한국 입점을 확정지었다면 램지가 이미 한국 매장을 고려하고 있었을 거란 점입니다. 이 시국에 한국은 반드시 오픈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한편 이 고든 램지 버거가 아시아에서 한국에 가장 먼저 오픈한다는 게 일본에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세계 시장에서 미슐랭 셰프의 레스토랑 오픈 행보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램지의 경우에는 2005년에 일본 도쿄의 콘레드 호텔에 고든 램지의 레스토랑을 오픈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당시 램지뿐만이 아니라 조엘 로브숑을 비롯 세계적 셰프들이 일본의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오픈할 만한 장소로 꼽는다면 도쿄 아니면 홍콩, 그 다음엔 싱가포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들로 매장의 매출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줬기 때문이죠. 실제 로브숑과 램지는 도쿄나 홍콩, 싱가포르 등에 이미 매장을 오픈해 운영한 지 꽤 지났습니다. 다만 한국은 그러한 계열 가운데 제외가 되면서 많은 국내 미식가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램지의 도쿄 레스토랑은 매출상 큰 재미를 못 봤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램지는 2013년 일본에서 철수했는데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일단 램지 레스토랑은 일본에서도 다소 호평을 받으며 평점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일본 예능에 출연한 램지를 보고 일각에서는 램지와 일본이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램지는 일본 초밥 장인이 만드는 초밥집에 방문했는데 그곳 직원이 쌀만 6년을 씻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램지는 대단하다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한편으로 일본의 그런 과도함을 답답하게 여긴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면 램지는 한국과 영국 음식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화려하진 않지만 맛은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슈 가운데 일본에도 램지가 한국의 햄버거 매장을 가장 먼저 오픈한다는 기사가 나가자 일본 네티즌들은 겨우 한국인가 의외이다 혹은 일본에서 안되니 한국으로 쫓겨갔나 라면서 다소 호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냐는 반응도 보이는데요. 항상 세계 인류 셰프들이 앞다퉈 도쿄 롯본기나 긴자 등의 중심부에 최초 매장을 오픈해 왔으나 갑자기 한국의 매장을 오픈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 뭔가 잘못되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겨우 햄버거 매장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경제 석학들조차 나서서 한국의 역동성과 일본의 침체를 비교하는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시아의 상징적 장소가 점점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건은 작년 뉴욕타임즈가 아시아 본사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홍콩 아니면 도쿄겠거니 했는데 미국 주요 언론의 깜짝 발표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아시아의 여러가지 지위가 서서히 변함을 느끼는 것이죠. 당시 뉴욕타임즈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폐쇄적인 일본 사회와 언론은 어울리지 않으며 역동성 있고 미래 가능성이 열린 서울로 택했다는 것이 지배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언론 억압은 유명한데 사회적인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더 이상 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이 국제 지위를 점점 한국으로 빼앗긴다는데 위기의식이 강화되는 맥락인데요. 따라서 램지의 버거 레스토랑이 한국에 최초로 런칭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크게 거슬리는 것입니다. 항상 최신의 트렌드와 부를 맛보던 아시아의 상징 도쿄가 점점 그 지위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자존심이 상하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그만큼 일본 지갑도 얇아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최근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다는 한일 역전 현상이 연일 일본 신문에 보도되고 있으며 실제 한일 평균 임금 차이는 한국에서 일본을 앞지른 지 수년째로 일본 임금은 30년간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가가 비싼 레스토랑도 점점 흐름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이 업계에서는 당연한 생리이겠죠. 또한 홍콩도 중국으로 인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니 메가시티로는 한국의 서울이 제격인 것입니다. 실제 램지버거가 한국에 오픈하게 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만한 자료를 꺼내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은 현재 가장 핫한 테스트 장소 중 하나이며 이제 그것이 외식어까지 확대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소비자들은 역동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데 돈을 지불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사실이 있으며 한국인들의 맛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미식에 대한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알아보는 국가로의 투자가 선행되는 것이 먼저이고 맛에 대해서 진심인 한국인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고 인스타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입소문이 빠르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도전하며 맛있는 레스토랑은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햄버거 산업이 크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체인 쉐이크쉑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 20호점을 개점한 상황입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매장을 늘려나가는 국면인 것이죠. 물론 고든 램지는 미디어의 힘으로 유명세를 탔고 방안을 통해 상당히 유명해진 셰프이기 때문에 초반에 3만원에 육박하게 책정된 햄버거 가격은 한국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비싼 가격에도 현재 2,000명의 사전 예약을 오픈했는데 30분 만에 매진이 된 상황이 연출되며 한국인들은 램지에게 기대에 걸맞는 음식을 제공하라는 사인을 강력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에 부응하는 맛을 낸다면 램지의 피시앤칩스나 스트리트버거 등도 오픈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글로벌의 핫한 사업자들이 점점 탐내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이동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지 관련 기사에 부정적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